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프리마켓 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17만 원까지 찍어줬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그렇게 지금 흐지부지하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윗꼬리가 좀 발생해가지고 이 미국발 영향 좋다며 갭상승 출발했잖아. 근데 왜 상승 탄력 오늘 약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먼저 말씀드렸던 핵심이 좀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 반도체 상승 영향으로 이 갭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옵션 만기 2월 12일입니다. 이 날을 앞두고 변동성 장 가능성이 크다. 올라가더라도 흔들 수 있다. 근데 흔드는 와중에 우리 뭐 하지 말자? 투매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오늘 시장에서 딱 그대로 나왔죠. 윗꼬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상승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계속 물량 체크가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의미예요, 주주분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솔직하게 이 미국발 영향을 굉장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주분들. 일단은 이 엔비디아 포함해서 뭐 AMD 다 같이 할 것 없이 AI 기술주들 반도체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단순 반등이기보다는 이 AI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고, 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반도체 업황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 때문에 한국 반도체, 특히 이 삼성전자의 심리도 같이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자체는 아직 꺾였다기보다는 상승 사이클 안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단기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주주분들. 여기부터 핵심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 프로그램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강하게 밀어 올리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이 방어성, 탐색성 매수 느낌이 강해요. 창고 보니까 오늘 창고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볼게요. 일단은 이 모건 스탠리가 162만 주를 매수해준 반면에 이 골드만삭스는 75만 주 정도를 매도해줬습니다. 이 외국인 내부에서도 이 방향이 완전히 통일된 상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올릴까 말까를 테스트 중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이 대차 잔고를 봤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포착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 대차 잔고가 다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공매도를 봤었을 때는 공매도 매매 비중은 아직 0%대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공매도를 바로 치겠다라고 그런 신호보다는 칠 준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대차 잔고를 늘림으로써 총알을 장전해 놓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과거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을 같이 대차 잔고로 봤었을 때 이 10월 중순부터 대차 잔고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쌓아진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쵸?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걸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 결국에 11월 4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조정받았습니까? 11월 4일부터 마이너스 17%에 가까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지금 패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데 흔들기 준비는 진행 중이라는 걸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지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잘 보세요, 주주분들. 이게 빨간 색깔이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 색깔이 신용잔고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잔고도 파란색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레버리지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오를 거 기대하고 신용 매수가 붙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상승할 때는 탄력이 붙지만 이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는 11월 달처럼 똑같이 조정이 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11월 달입니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조정을 받았죠, 11월 초에. 그래서 조정이 시작되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요. 이게 낙폭 확대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성 에너지 플러스 잠재 매물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를 좀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걸 포착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고요, 코스피에서 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선물에서 일단은 오늘 오후장 시작 전인데도 1조 3천억 원을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주분들. 이건 시장이 완전히 하락을 본다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즉 지금 외국인 전략은 방향 확정 전 흔들긴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총 누적을 봤었을 때 5조 가까운 숏 포지션을 누적해 왔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리고 이 콜옵션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콜옵션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고 이 풋옵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오늘 봤었을 때 콜옵션에는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풋옵션에는 매수세가 들어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매도를 하고 주가 하락에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총 누적을 봤었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 변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2월 12일 날 뭐가 있다 했죠?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목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하루 장 거치고 나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장을 합니다. 설 연휴 때문에. 이 조합이 나면 시장 특징 거의 정해져 있어요. 포지션 정리성,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 방향성이 애매한 장세, 이 거래량 대비 체감 난이도 높은 장입니다. 특히 이 연휴를 앞두면 이 외국인들과 이 기관 포지션이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한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추세 꺾였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기 사이클을 봤었을 때 이 AI 반도체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이 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메모리 업황 회복도 초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AI 서버 확대, 이 데이터 센터 증가, 이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 흐름이 이어지면 이 삼성전자 포함 반도체 섹터 순환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꺾임이라기보다는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장은 방향을 맞추는 장이 아니고 대응장이고 타점장입니다. 심리싸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12일부터 2월 13일 이 이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날 옵션 만기일 이후에 13일 날 0으로 시작해요. 옵션.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풋옵션을 유지하는지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고 결국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풋옵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풋옵션을 초반에는 한 일주일 2주 동안 가져갔다가 다시 한번 콜옵션을 전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콜옵션 확대 여부 보고 추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이 외국인 매도 압력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기관 쪽에서 저가 방어 들어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현실적으로 보시면 올랐다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까지? 일단 옵션 만기는 목요일 전까지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넘어가면 시장 포지션이 한번 초기화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딱 하나예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가져가는지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는지 지금 풋옵션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확인한 다음에 이 추가 매수 관점 가져가려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고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같이 맞춰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수익률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끌고 오면서 11월 3일 단기적인 고점 맞춰드리고 이 쌍바닥 타점 언급드리면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장기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활용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익을 가져가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꼭 놓치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장기간 우상향 하되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 우리가 곧 들어가야 할 고점 차익 실현 구간 챙길 수도 있어요. 항상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직 영상 안 끝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 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구독자님이랑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이 고점에서의 실시간 대응, 저점의 실시간 대응, 금액, 비중,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장기간 함께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시장이 왜 올라간지 왜 떨어지는지 이런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까지 다 보내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즘 시장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무섭죠. 하락하면 계좌가 흔들리고 주관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떨어질 때 버텨야 되나? 지금 줄여야 되나?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 너무나도 정상적이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확신을 주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도 애매합니다. 매수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장이 금요일날 올랐지만 오늘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주식시장 항상 우상향만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애매하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조금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장 데이터를 길게 보면 우리 이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기로 가면 한 자릿수거나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이 외국인 기관, 이 세력들은 있잖아요. 두 자릿수, 많으면 세 자릿수 수익률 단기 중기적으로. 왜 그럴까요? 정보 속도도 다르고 자금 규모도 다르고 무엇보다 대응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말이 많죠. 개인은 뉴스 보고 움직이고 큰 자금은 흐름 먼저 움직인다. 이게 현실이에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보는 방법 간단해요. 첫 번째는 현물.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그리고 옵션. 외국인들이 사실상 지금 이 삼성전자 주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시장 흐름 90% 이상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이 객관적인 대응 기준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회사도 나시고 애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도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이 패턴이 반복돼요. 올라갈 땐 불안해서 못 사고 빠지면 공포에 던지고 다시 오르면 추격 매수, 이거 반복되면 수익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커질 겁니다. 계좌도 점점 지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혼자 고민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 올리고 방송 끝나고 영상을 올리면 문자 많이 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제 봤을까요? 떨어지면 이때 대응했었어야 됐는데 혼자 판단하다 투매를 했습니다. 이 얘기 정말 자주 들어요. 솔직히 안타까워요. 조금만 빨리 같이 대응을 했었으면 이 불필요한 손실들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영상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셨으면 중요한 시장 포인트가 나오거나 대응 타이밍이 나왔을 때, 큰 자금들의 흐름의 변화가 나왔을 때 있으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관망 구간인지 대응 필요한 구간인지 조심해야 할 흐름인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 드릴 거예요. 주식은 타이밍 놓치면 같은 정보라도 의미가 많이 줄어듭니다. 속도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문자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저와 장기간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 쉽지 않았어요. 손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 빚도 억대였어요. 멘탈이 완전히 갈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딱 하나였어요. 혼자 하면 힘들고 누군가가 같이 하면 훨씬 안정적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방향을 같이 잡아가려고 합니다. 혼자서 불안해서 엉뚱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무리하게 진입하는 상황, 이거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혼자 고민하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원래 시장은 혼자 싸우기 쉽지 않아요. 정보도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하지만 이 멘탈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멘탈이 갈리면 주관적으로 행동하면서 추격 매수, 뇌동매매, 투매를 하게 된다. 이거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게 너무 쉬워요. 좀 제가 이러지 않게 도와드릴 테니까 이 객관적인 시야로 제가 투자하는 방법,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가락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이 뭐냐? 이 무상증자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상증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 시장 쉽지 않죠. 지수는 흔들리고 테마는 빠르게 바뀌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재료인지 아니면 단기 작전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즘 세력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특정 테마,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상증자라는 건 이 회사가 이 기존 주주들에게 이 추가 자금 요구 없이 신주를 무료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자본금을 늘리면서 이 재무 구조를 정비하며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수급들이 어떻게 된다? 붙을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상증자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이 숫자만 늘리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상당수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 자본 확충 계획과 향후 사업 로드맵, 그리고 주가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과거 사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종목 소록수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 권리락 이전에 주가가 4,600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44,000원까지 올라왔던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약 900%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대 14 무상증자로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과거 노터스였던 지금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 역시 이 권리락 이전에 조용히 매집된 상태였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분들? 이후에 강한 우상향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대 8 무상증자로 약 10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 무상증자 테마 핵심은 발표 이후가 아니라 발표 이전의 흐름이에요. 공통점이 명확해요. 이 공시 전에 이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일본 기준 주요 이평선들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이 주가가 특정 구간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이 평단가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포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이 단기 이슈성 종목이 아닙니다. 장기간 이 바닥에서 매집이 확인이 되었으며 지지라인 체크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는 위치에 있고 장기간 매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가능성 관점에서 충분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주로만 정리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종목, 이 PDF 파일 전략과 어떻게 대응하며 목표가는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이 유보율도 추후 공개해드릴 거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이 흑자 전환이 된 상태였으면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문자 20초도 안 걸리니까 상단에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구독자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고 제가 준비한 이 무상증자의 관점의 히든 종목 정리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무상증자 테마는 늦게 따라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 바닥 구간에서의 흐름, 이 공시전의 수급 변화, 이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 기준만 지켜도 이 불필요한 추격 매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DF 파일과 이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까지 오픈해드릴 겁니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차분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